자녀가 결혼한 뒤 혼자 사는 63세의 기니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나이가 들수록 기념품을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소중한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 지난 날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물건들이 내가 오래된 것에 매달리는 방법으로 마음의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것들이 저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이 집이 너무 좁고 내 마음도 무겁다고 느끼게 할 뿐이다. 어느 날 아침 옷장을 열었을 때 나는 수십 개의 낡은 옷들이 안에 엉망으로 걸려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떤 것은 10년 넘게 입지 않았고 어떤 것은 닳아서 닳았고 심지어 곰팡이 냄새까지 났다. 언젠가 그것들이 유용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지만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나는 계속 붙잡고 채우고 그러나 내가 정말로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옷장에서 눈을 떼고 방을 둘러보았다. 오래전에 고장난 낡은 TV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석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 옆에는 내가 절대 손대지 않았지만 버릴 수 없는 오래된 서류와 장부가 쌓여 있다. 저는 항상 그것들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창가의 작은 의자에 앉아 바깥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은 다음과 같다. 왜 우리 집은 쓸모가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을까? 왜 나는 모든 것을 안타까움 때문에 간직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들에 의해 붙잡혀 답답하게 만들고 있을까?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방문해도 돼요? 나는 몇 초 동안 멈춰서서 지저분한 집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오면 이 방에서 뛰어놀 것이다. 그들은 제가 항상 혼자 앉아있던 낡은 소파에 앉아서 십수년 전에 방영된 영화를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쓴 웃음을 지었다. 뭐가 방문이야? 얘야? 이 집은 주택이라기보다는 창고 같다. 아니면 엄마는 물품 보관소를 빌리고 엄마는 편의상 거기에 이사할 거야. 밧줄 건너편에서 내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모르겠어요. 그냥 피곤해요. 그때 저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항상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다시 입을지도 모르기 위해 낡은 옷을 보관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념품을 보관합니다. 미래에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오래된 자료를 보관한다. 버리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장난 전자제품을 보관하는 것은 어쩌면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오래된 옷은 여전히 캐비닛에 그대로 있고 다시는 입지 않으며 환절기 때마다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입니다. 추억의 선물은 현재를 즐기는 대신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만 더할 뿐이다. 오래된 편지가 있고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매달리려는 것처럼 읽고 또 읽고 혼자 울었다. 오래된 서류는 서랍, 먼지와 흰개미, 설치류들로 가득 차 있지만 언젠가 필요할까봐 아직 보관하고 있다. 결코 오지 않는 날. 고장난 전자제품은 수년 동안 그곳에 있었고 나는 아직 수리하러 한 번도 가져가지 않았다. 볼 때마다 왜 바로 하지 않는지 자책하지만 끝없이 미루는 습관처럼 내버려 둔다. 저는 제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갇혀서 제 삶을 하루하루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앞에 쌓여있는 물건들은 하나하나 내가 보관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어떤 것도 내 현재 삶에 정말로 의미가 없다. 나는 딸이 방문하러 왔을 때 생각나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외쳤다. 엄마,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옷 좀 치우지 그래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가슴이 뜨끔했다.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그냥 기념일 몇 개야. 엄마가 못 버리겠어.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계속했다. 엄마,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만지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찬장의 지붕에 있는 오래된 전기밥솥, 구석에 있는 고장난 가방,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의 옷들. 엄마가 왜 잡아? 저는 조용해요. 붙잡아 두라고? 무서워 죽겠어요. 버리면 그들과 함께 있던 기억도 사라질까봐 두렵다. 그러나 딸은 나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말을 했다. 그런데 엄마는 이것들 사이에 있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대답할 수 없어요. 또 한 번은 오랜 절친인 정미 할머니 댁에 갔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야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공간은 유난히 깔끔하고 밝았다. 나는 물었다. 이사 가시느라 힘드실 텐데 집이 왜 이렇게 깔끔해 보여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저는 단지 진짜 즐거움을 주는 것을 간직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주거나 버리거나 팔았다. 이제 마음이 놓인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녀의 아파트는 가구가 거의 없지만 넓고 쾌적한 느낌이었다. 아쉽지 않아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아쉬웠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기억이라는 것을요. 몇 가지를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나를 조용하게 했다. 제가 처음부터 잘못한 건가요? 저는 물건들을 보존하는 것이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저를 단지 그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고 갑자기 한 생각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내일 내가 없으면 누가 이 모든 걸 다 치우겠어? 나는 전율했다. 제 아들이요? 며느리, 조카, 그들은 모든 상자를 열고 모든 서랍을 열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사이에 앉아서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궁금해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안타까운 마음만 불러일으키는 것들 사이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지도 않다. 나는 청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각 물건을 꺼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나요? 그게 정말 필요한가요? 내가 다시 입으려고 생각했던 낡은 옷. 저는 10년 넘게 그것을 만지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나요? 저는 그것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기부금으로 가져갔습니다. 옛날 편지. 저는 콘텐츠를 저장하기 위해 사진을 몇 장 찍고 모아서 태우러 갔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종이를 보니 더 이상 안타깝지 않고 과거의 한 부분을 방금 놓아버린 것만 같다. 고장난 TV. 나는 그것을 문으로 들어 올리고 사람들을 불러 전자 폐기물을 수거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구석이 더 허전해졌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점점 집이 더 넓어졌고 쓸모없는 물건들이 남아있지 않아 나를 피곤하게 했다. 포기한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쉬움만으로 모든 것을 남기지 않는다. 나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만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 지훈이가 놀러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흩어진 가구를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물건이 가득해요? 나는 웃었고 피상적으로 대답했다. 엄마가 간직하고 있는 건 추억이 있어서. 지훈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니? 언젠가 엄마가 더 이상 없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치워야 할 것이다. 엄마가 원하세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제가 간직하려고 하는 것은 추억이 아니라 짐이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래의 제 아이들을 위해서도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저는 낡은 나무 캐비닛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지훈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는 중요한 서류를 여기에 보관한다.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세요. 지훈이 몇 페이지를 넘기자 그의 눈이 종이 한 장 한 장을 휙휙 지나갔다. 그러던 중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신랄한 웃음은 아닙니다. 엄마, 이거 1998년부터 전기요금 청구서. 이건 제가 15년 전에 팔았던 자동차 보험증입니다. 엄마가 정말 내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나는 당황했다. 나는 손에 종이 몇 장을 들고 이리저리 뒤집었다. 오래된 전기요금 고지서, 내 아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구매한 명세서들, 종이 조각들은 아무 가치도 없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저는 항상 조심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것들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구를 보관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가치가 떨어졌던 물건들도 보관하고 있다. 이 물건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나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압박감을 주고 더 무겁게 한다.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때를 회상한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와 제 형제 자매들은 집을 청소하고 하나하나 분류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아닌지를 알아내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나는 각 상자를 열었을 때 피곤한 감정을 기억하고 오래된 서류와 오래전에 고장난 물건들을 보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엄마는 진작에 치우지 않았을까? 왜 쓸데없는 것 사이에서 손자들을 우왕좌왕하게 내버려 두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저도 엄마가 한 것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제가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나는 갑자기 내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 집을 현재 내가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과거의 박물관인 창고로 만들었다. 그때가 제가 본격적인 청소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때입니다. 나는 나중에 내 아이에게 의미 없는 가구로 가득 찬 집을 남기고 싶지 않다. 나는 지훈이 엄마가 그것들을 간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하면서 종이 한 장, 중고품 한 장을 분류하는데 매주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좀 더 살살하고 싶어요. 깔끔하고 통풍이 잘 되는 집에서 매일매일 일어나 과거에 짓눌리지 않고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했죠. 나는 청소 과정을 3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 실속 없는 것은 버린다. 저는 분명히 가치가 없는 물건들로 시작했습니다. 단지 필요해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에 간직했던 물건들이었죠. 2년 동안 안 입은 옷나는 큰 가방에 다 모았어요. 처음에는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옷을 입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입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집 근처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서류, 5년 이상 된 낡은 영수증 어느 날 저녁 2시간을 들여 일일이 파일을 열고 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 나머지는 모두 잘게 찢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나는 90년대 전기요금 청구서, 아들이 대학 다닐 때부터 받은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제가 왜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화장품, 의약품 유통기한 나는 욕실 캐비닛을 열고 오래전에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샴푸, 로션, 립스틱 병들을 보았다. 약 상자 안에는 수년 전의 유통기한이 지난 아력도 들어있었다. 못 쓰면 왜 간직해요? 제가 다 모아서 바로 버렸어요. 하루 만에 불필요한 물건을 절반 이상 버렸습니다. 집들이 훨씬 더 넓어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놓치기 힘든 것들이 아직도 앞에 있다. 2단계 감성적인 아이템들을 마주하며 만약 1단계는 더 이상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라면 2단계는 훨씬 더 어렵다. 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 기억과 관련된 물건들과 제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과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 나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수년 전의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부모님 편지도 있고 대학 시절부터 친구들의 편지도 있고 심지어 지훈이 어렸을 때 내게 보낸 엽서도 있다. 나는 한 장 한 장을 들고 읽었고 감정이 북받쳤다. 어머니가 처음 요양원에 이사 왔을 때 쓴 편지는 저를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희자야, 내가 개인 가족으로 바쁘다는 건 알지만 가능하면 자주 방문해줘. 여기도 좋지만 엄마는 여전히 집이 그립고 엄마와 내가 함께 요리했던 부엌이 그립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담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옛 기억 속에서 현재를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저는 가장 중요한 사진 몇 장을 간직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사진들은 저를 돌아볼 때 정말 미소 짓게 합니다. 나머지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요. 기념품들. 나는 거실에 있는 작은 진열장을 열었다. 안에는 초등학교 때 사준 지훈 인형, 전 남편과의 첫 여행에서 산 찻잔 세트, 40대 생일에 친한 친구가 선물해준 목걸이 등 여러 가지 선물과 기념품이 담겨 있다. 물건마다 사연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 얼마나 됐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는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먼지로 덮인 채로 실제로 즐기지 않았습니까? 전 남편의 생일 선물로 파란색 모직 수건이 있었다. 20년 넘게 가지고 있었지만 솔직히 이혼한 이후로 한 번도 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부드러운 천을 만지고 갑자기 깨달았다. 이 수건을 내가 왜 보관하고 있지? 곁에 없는 사람을 상기시켜주나요? 저는 그것을 자선단체에 다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물건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만약 물건이 필요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친구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 기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버리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는 것이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이해했다. 버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 새로운 기억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단계를 마치자 거실은 더욱 깔끔해졌다. 선반에 더 이상 지저분한 물건이 없고 옛 추억이 담긴 상자도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 바로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3단계 꼭 필요한 것만 간직한 채 가장 어려운 두 단계를 거치고 난 후 더 이상 실제 가치가 없는 것을 버리고 감정적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마주하고 저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얼마나 많은 가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제가 정말 물건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거나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깔끔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 문서 정리 중요한 것을 보관한다. 나는 정말 필요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작은 서류 캐비닛을 샀다. 가계부, 주택 서류, 보험계약서, 예금 통장, 오래된 영수증, 더 이상 쓸모없는 서류, 나는 모두 버렸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내 아들이 언젠가 중요한 서류를 찾아야 한다면 그는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잘 정리했고 무언가를 찾아야 할 때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엉망진창인 서류 더미도 더 이상 없었다. 옷장 미니멀리스트 진짜 입은 거 간직하기. 나는 내 옷장을 돌아보았다. 예전에는 옷을 최대한 많이 입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좋아하는 옷만 반복해서 입는다. 나는 모든 경우에 맞게 정말 좋아하는 옷 5개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름답지만 더 이상 맞지 않는 옷들, 내가 정말 입지 않고 좋아서 산 드레스들 모두 기부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선물되었다. 처음엔 아쉬울 줄 알았지만 정작 입을 옷장만 깔끔하게 늘어놓은 채 보니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다. 전자제품 정리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래된 전자기기를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음과 같다. 그 오래된 전화기는 10년 전에 다시 켜진 적이 없다. 스마트폰 이후로 디지털 카메라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장난 TV는 내가 고칠 줄 알았는데 실은 오래전에 새 것을 하나 샀다. 나는 몇 가지 가치 있는 물건을 팔고 다른 것은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제 집이 오래된 창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더 안심이 된다. 내 주위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다. 쓸데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집 한 구석을 바라볼 때마다 답답한 느낌이 더 이상 들지 않는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어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이 있다. 쓸데없는 물건을 치우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지저분함에 빠져드는 느낌도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에 있다. 우리는 항상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눌리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깔끔한 집에 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추억에 이끌리지 않고 단지 아쉬움으로 남은 것을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아이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을 깨닫는 순간, 그날 밤에 지훈이가 집에 갔어요. 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눈물이 흐르고 심장이 누가 질식하는 것처럼 아팠다. 나는 지금처럼 비참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입을 열지 못한 지훈은 화가 난 눈빛으로 가방을 의자에 3개 던졌다.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니?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이 메고 목소리가 사라졌다. 엄마는 몰라. 얘 말투가 너 닮았어. 엄마가 도와주려고 한 거야. 아들이 괜찮아. 다음에 더 조심하면 되라고 말하며 위로해 주길 바라지만 지우는 눈을 감고 화를 참으려는 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부드러운 아들의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버티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엄마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엄마 허세 부리지 마. 엄마는 내가 보낸 돈 얼마를 자랑하고 내가 사장이 된 걸 자랑하고 집을 자랑하고 지금은 어때? 이 동네 전체가 우리 집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속이고 그가 들으면 어머니를 속이지. 깜짝 놀랐어요. 내 심장이 한 박자 울렸다. 지훈이가 얼마나 잘났는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이웃에게 무심코 말해주는 아이들에 대해 자랑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을 바라본다. 엄마는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자랑스러웠을 뿐인데. 그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쓴 웃음을 지었다. 보듯 엄마가 이렇게 하면 널 해치고 엄마를 해치고 지금 돈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달마다 돈을 더 보내달라는 거죠? 나는 아연실색했다. 지훈이가 저한테 그런 말투로 말한 적이 없는데 그는 나를 끝까지 실망의 눈으로 본 적이 없다. 너, 내가 그걸 원할 것 같아?
목이 메어 다시 눈물이 나왔다. 그럼 엄마는 뭘 원하세요? 지훈이 목소리를 찡긋하며 나를 쳐다본다.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은행처럼 보고 이야기를 그렸나요? 엄마 정신 차려. 나는 조용했다. 지훈이가 하는 말이 너무 아파. 근데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나는 항상 아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제 입이 저를 표적으로 만들었고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제 아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내가 속아서가 아니다. 내가 돈을 잃어서가 아니다. 제가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